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증기보일러 수처리와 제스토스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정말 놀라워요. 간단한 질문. 블로우다운이 정말 보일러의 수명을 크게 연장하나요? 네, 맞아요. 장비 수명을 늘리고 증기 품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2부에서 블로우다운 팁을 알려드릴 테니 기다려주세요. 이 팁으로 보일러 수명을 무료로 연장할 수 있어요. 단지 더 똑똑한 유지보수 방법일 뿐이죠. 무료 업그레이드라니 좋네요.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급수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악당들, 용존산소와 이산화탄소예요. 용존 기체? 소대 들어있는 것처럼요. 정확해요. 하지만 보일러에서 방치하면 피팅 부식을 일으켜요. 이건 매우 공격적이고 국부적인 녹슬음으로 금속의 깊은 구멍을 뚫어버려요. 그래서 압력 용기 벽을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네. 고압 증기 설비에서는 절대 악몽 같은 일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해결책은 탱크에 화학 물질을 그냥 많이 넣는 거예요. 거의 그래요. 산소 제거제, 설파이트 같은 거를 펌프로 넣어서 O2와 결합시키고 pH를 8.5에서 11 사이로 유지하기 위해 완충제를 넣어요. 대부분 효과가 있지만 산소가 항상 조금씩 새어나가요. 왜 이게 저압 보일러의 표준인가요? 설치가 저렴해요. 그냥 도징 펌프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함정이 있어요. 물이 끓을 때 이 화학 물질이 증기로 변하나요? 아니요. 액체물에 남아있을 거예요. 맞아요. 물이 끓어 증발하면 총 용존 고형물, TDS, 이 급증해요. 그게 물의 밀도와 표면 장력을 망치고 새로운 문제를 일으켜요. 아, 엔지니어링 노트 보니 물 캐리오버로 이어지네요. 네, 이름 그대로 액체 물방울이 증기 라인에 타고 가는 거예요. 표면 장력 변화 때문인가요? 정확해요. 높은 TDS가 표면 장력을 낮춰서 끓는 물을 격렬하게 거품이 일어나는 혼란으로 만들어요. 세탁기에 세제를 넣은 걸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깨끗한 끓임 대신 거품벽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거품이 일어나요. 그리고 표면에서 거품이 터지면서 화학 물질이 섞인 물방울을 증기 파이프의 직행으로 날려버려요. 그건 하류 장비에 끔찍할 거예요. 산업용 프레스와 터빈은 완벽하게 건조한 증기가 필요하지 않나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캐리오버가 발생하면 효율이 급락해요. 세탁이 더 오래 걸리고 다리미에서 더러운 물이 나오고 요리 과정이 망가져요. 보일러를 보호하려던 화학 물질이 결국 과정을 망치게 돼요. 치료가 질병보다 나쁜 고전적인 경우네요. 그래서 제스토스 시스템이 등장해요. 화학으로 화학과 싸우는 대신 물리학을 사용하죠. 완전한 게임 체인저예요. 순수한 열역학을 활용하죠. 맞아요. 폐진기의 자멸. 보통 증기 트랩에서 그냥 배출되는 거를 포착해서 특허받은 회수 탱크로 보내요. 정확해요. 그 폐열로 급수와 응축수를 끓는 점 직전까지 예열해요. 기본 물리학에 따라 액체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용해도가 어떻게 되나요? 기체가 쫓겨나요. 빙고. 제스토스는 이걸 멋지게 확대해요. 물을 강하게 가열해서 용존 O2와 CO2를 몰아내요. 그리고 그냥 대기로 배출하나요? 네, 그 물이 실제 보일러에 도달할 때쯤 용존 기체 수준은 거의 제로예요. 기체가 보일러 전에 사라지면 화학 투입을 줄일 수 있겠네요. 최대 90%까지요. 엄청난 운영 비용 절감이에요. TDS 수준이 아주 낮아져서 거품 문제가 완전히 사라져요. 더 순수한 끓임으로 더 뜨겁고 고품질 증기가 나오겠네요. 열역학적 행복이에요. 보일러의 열 충격이 적고 금속 피로가 줄고 증기 생성이 빨라지며 연료 절감이 눈에 띄어요. 단점이 있을 거예요. 제스토스가 마법은 아니니까요. 단점은 초기 자본 비용이에요. 그냥 화학 물질통이 아니라 물리적 하드웨어 설치예요. ROI가 같이 있나요? 보통 그렇죠. 보일러 수명을 크게 연장해서 스스로 비용을 회수해요. 하지만 명확히 하자면 100% 화학 무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접근인가요? 정확해요. 제스토스가 주요 작업, 가스 제거와 예열을 하고 평소 화학 물질의 아주 작은 부분이 나머지 10% 수처리를 담당해요. 훌륭한 시너지예요. 좋아요. 약속한 블로우다운 규칙으로 넘어가죠. 저압 보일러의 표준은 TDS를 2000에서 3500ppm으로 유지하기 위해 급수의 4에서 8%를 배출하는 거예요. 저렴한 TDS 미터로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물을 테스트하고 블로우다운 밸브를 조정하면 돼요. 연속 표면 스킴을 할 수 있지만 바닥 블로우다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탱크 바닥에서 고압 슬러지를 뿜어내는 거요. 그 파이핑은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끓는 마모성 슬러지를 미친 압력으로 작은 파이프를 통해 강제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직렬로 두 밸브를 의무화하나요? 네, 보일러에 가장 가까운 주 밸브 빠른 개방, 밸브와 바로 뒤에 보조 느린 개방 밸브예요. 왜 그냥 하나의 엄청 튼튼한 밸브를 안 쓰나요?
생각해보세요. 보일러 가까이 하나의 밸브만 쓰고 물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살짝 열어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작은 틈새에 엄청난 압력 강화가 생겨요. 고온 슬러지가 초음 속으로 뿜어져 나갈 거예요. 정확해요. 그 고속 슬러지가 샌드블라스터처럼 작용해요. 밸브 내부 시트를 완전히 찢어버려요. 기계공학에서 이 침식을 와이어 드로잉이라고 해요. 오, 세상에. 그래서 그 단일주 밸브, 기본적으로 보일러의 생명선, 이 침식되어 밀봉이 안 되면 통제 불가능한 고압 누출이 계속 보일러를 비워버려요. 악몽이네요. 정말 그래요. 작은 팁. 100 psi 미만의 작은 보일러는 실제로 하나의 밸브만 써요. 그 경우 누출을 계속 확인하고 예방적으로 밸브를 교체해야 해요. 하지만 큰 두 밸브 설비에서는 시스템 보호가 엄격하고 과학적인 작동 순서에 달려 있어요. 모든 게 순서예요. 좋아요, 순서를 알려주세요. 먼저 주 밸브를 완전히 그리고 빠르게 열어요. 보조 밸브가 완전히 닫혀 있으니 아직 물이 흐르지 않아요. 흐름이 없으면 침식이 제로예요. 알겠어요. 주 밸브가 안전해요. 그 다음 보조 밸브를 천천히 열어요. 그게 고속 조절에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보조 밸브가 희생적인 영웅처럼 타격을 받는 거예요? 정확해요. 그걸 위해 만들어졌어요. 끝나면 반대로 먼저 보조 밸브를 천천히 닫아서 흐름을 완전히 멈추고 그 다음 주 밸브를 안전하게 닫아요. 매뉴얼에 모든 걸 닫은 후 느린 밸브를 잠시 다시 여는 게 있다고 봤어요. 그건 훌륭한 프로팁이에요. 두 밸브 사이 파이프에 초고온 슬러지가 갇히면 식으면서 수축해요. 그게 강력한 진공을 만들어 밸브 패킹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열어서 진공을 해소하고 압력을 균등화하는 거예요. 된 지혜예요. 이제 실제 블로우다운 과정, 유체 역학에 따라 하루에 한 번 길게 여는 대신 여러 번의 짧고 강력한 버스트, 각 5에서 10초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게 완벽하게 이치에 맞아요. 너무 오래 열면 청소 효과를 잃어요. 탱크 바닥 전체에서 슬러지를 끌어내는 대신 배출구 바로 위에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만 끌어내는 소용돌이를 형성해요. 그게 렛홀링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거하고 싶은 무거운 슬러지는 바닥에 그대로 있어요. 유체 역학을 날카롭게 파악하셨네요. 짧은 버스트가 훨씬 넓은 영역을 청소해요. 게다가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버리면 보일러가 갑자기 엄청난 양의 차가운 신선 급수를 삼켜야 해요. 그게 산소 스파이크를 유발해서 보일러 수명을 단축해요. 그게 처음으로 돌아가네요. 산소가 보일러를 죽여요. 안전해요. 그리고 황금 규칙, 블로우 다운 파이핑에 누출이 생기면 즉시 고치세요. 무시하면 재앙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마음을 사로잡는 정보예요. 다른 건 없나요? 워터 소프트너 스킵하지 마세요. 우리 지난 영상 확인하세요. 다음 시간에도 빛나는 엔지니어링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